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낮에는 힘들어서 오전 출근하고 그다음 저녁 밤 할증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우리 택시를 위협할 것인가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그 정도의 관심이면 저 같으면 그냥 개인 택시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 택시를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택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이 제발 택시 가격이 좀 내려서 내가 싸게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좀 다르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이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율주행 택시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성이 없는 이유, 왜 투자를 받을 수가 없을까, 돈이 안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택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연구 개발하고 실제 돌아다니게 만들죠. 하지만 그게 왜 택시라는 현실로 들어오면 전혀 안 될까? 우리 기사들은 알죠. 왜? 자율주행 택시가 왜 돈 번다라고 주장을 하죠? 운전자가 없으니까. 운전자에 대한 급여가 다 빠지고 그걸 자동으로 운행하고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익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냐? 야,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벌어제끼지 않냐? 라고 그냥 막연히 상상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율주행 택시를 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웨이모. 물론 이제 중국에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제한적이고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게 미국의 웨이모입니다. 근데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추정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값이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추정하기에 한 20만 달러. 그러면 가격으로 하면 한 2억 중후반입니다. 한 대에 2억 중후반.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비교하면 거의 딱 맞죠? 10배. 한국에서 지금 일반적인 K5나 소나타 택시가 대략 한 2천만 원 중반이면 삽니다. 근데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 한 대 마련하는데 대략 한 2억 초중반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굉장히 고급감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하냐?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보는 스포티지 그런 급의 SUV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뭐 그런 장점, 차 자체의 장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에 대한 비용, 그 구조 때문에 한 2억이 넘어가는 것이죠. 차값에서 10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딱 깨닫죠. 이미 이런 차들이 한국에도 있죠. 뭐 마이바흐나 뭐 벤츠나 아니 그 BMW나 꽤 비싼 차들로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 계세요. 한 6천, 7천 이상. 그리고 진짜 비싼 거 한 1억 얼마, 2억, 뭐 제네시스 이런 것들. 그런 걸로 택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죠. 결국 택시가 달려야 돈을 벌어요. 저 자율주행이 가만히 서 있다고 기술이 완벽하다고 돈을 버나요? 아니죠. 저 자율주행 차도 2억 중반을 들여서 마련하는데 그 한 대도 역시나 달려야 돈을 벌어요. 우리 택시도 달려야 돈을 벌어요. 자, 한국에서 지금도 이미 2억, 3억짜리 택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마이바흐, 벤츠 이런 거라고 해서 세워놓는다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달려야 돈을 벌어요. 그러면 달려야 돈을 버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대략 뭐 20만, 30만 킬로 탄다라고 할 때 결국은 그 즈음이 되면 이제 목돈 들어가니까 대폐차 해야죠. 그럼 저 자율주행 차는 어떨까요? 저 차는 뭐 2억이 들어갔으니까 한 20만, 30만 타도 쌩쌩하고 아무런 기능 문제 없고 그대로 유지하고 손님들도 불만 없고 그럴까요? 결국 사람들이 이제 타고 내리고 뭐 닳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비슷하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바꿔야 되겠죠. 물론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만 어거지처럼 느껴지겠지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야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바꾸면 돼요. 20만 킬로, 30만 킬로 타고.
근데 쟤들은 그 똑같은 20만 30만 됐을 때 차 바꿔야 될 때 돈이 얼마가 들죠? 낮아져도 한 1억 5천 2억 이상은 들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2천만 원 중반의 차를 사고 기사님이 운영하면서 한 30% 비용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60% 정도 여유 있게 수익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20만 킬로 30만 킬로 타고 바꿔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1억 5천 2억 주고 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수익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20만 30만 타더라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결국 자,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차 준비하고 돌리는 것만 생각해도 유지만 생각해도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니까. 결국은 돈이 돼야지 저런 것들은 다 투자금으로 돈을 때려붓고 돌리잖아요. 돈이 돼야지. 아니 목돈 수천억 수조를 투자하려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는 저 웨이모의 기술이 있어. 우리가 서울이나 지방에서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걔들도 계산기 두들겨 볼 거 아니야. 이게 돈이 돼야 되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기는데 차가 얼마가 들죠? 한 기술 다 하면 1억 5천 2억이 듭니다. 자, 그게 만약에 1억 5천 2억이 드는 그 차? 그러면 그걸로 운전자는 없지만 그 뭐 어떤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그러면 일반 택시가 한 6년, 8년 정도 타면 주행거리 때문에 대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 30만 타면 교체를 해야 될 건데 그때 비슷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운전자가 있는 일반 택시는 3천만 원 돈인데 이건 2억 돈이 들어가네? 잠깐만 해도 5배, 6배 이상이 들어가네? 그러면 이 차라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비싼 거예요. 차가 1억 5천 2억짜리예요. 요금은 3배, 4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싸도 탈까 말까 한데 똑같겠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기 돈이 안 된다니까요. 제발 돈이 안 돼요, 돈이. 자꾸 자율주행 기술이 되면 이제 다 막 그런 사람들은 실제 이런 걸 계산기를 안 두들겨 본 거야. 그냥 운전자 없으면 뭐 택시 기사 이제 다 망하니까 개인 택시 그거 5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팔아라. 내가 3천에 이제 개인 택시 사고 싶다. 그 얘기인데 그걸 이제 빙빙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3천만 원이면 그 돈이면 사실은 거기에 투자할 거면 회사 택시 사서 투자를 하죠. 왜? 그건 차값 한 3천만 원만 주고 거기에다가 회사 택시면 뭐 세제 혜택 받는 것도 많고 그러면 기사님 매출 대비 수익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얼마나 잘 돌릴 수 있는데 굳이 차값 한 대에 1억 5천 2억씩 하는 저걸 굴려야 되는 그것에 투자를 한다? 돈이 될 수가 없는데.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현실적인 걸. 차를 마련했어. 투자금을 한 몇 조 받았어. 차를 한 1,000대 10,000대 마련했어. 서울에 깔았어. 굴렸어. 그래서 이제 몇 천억 몇 조 투자해서 서울에 이제 한 몇천 대 정도 이상을 마련했는데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계산한 것과 수익이 똑같아져요? 아니죠. 왜?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은 손님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 택시가 증가하면 손님은 어떻게 되죠? 감소해요. 네. 그러면 저 차량들의 장점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면 개인 택시 다 망했어요. 라고 하지만 죄송한데 선생님 지금 택시를 안 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24시간을 돌아도 손님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손님이 막 새벽 3시, 4시, 5시에도 막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손 들고 제발 좀 태워달라고 난리를 치고 낮에도 가득하고 막 많았어. 근데 사실은 손님은 이미 택시가 과잉이에요. 택시가 과잉이라서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무슨 손님이 그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자, 자율주행 택시 저게 몇 조 투자받고 한 수천 대, 수만 대 나왔다 쳐요. 저게 24시간 굴러간다라고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아니죠. 없는 시간대는 없는데 손님이. 없는 손님을 만들어서 태워?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기사들은 어때요? 우리 기사들도 매출이 감소해도 해야죠. 선생님들 뭐 매출이 뭐 한 5분의 1 정도 줄었다.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한 10년 뒤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이제 매출 주네. 그만둬야지. 할 거예요?
그거 두고 무슨 일 하실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정도의 자율주행 차가 굴러다니는 그 미래 시대가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나마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이걸 우리 기사님들은 매출이 감소해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계산기 두들겼던 것과는 다르게 매출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익이 줄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걸 사업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돈을 때려 부으면, 그러니까 돈을 때려 부었을 때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돈을 때려 부으면 부을수록 어떻게 된다? 오히려 예상 매출은 더 낮아지죠. 네.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굴러다니는 택시는 증가하면서 택시 한 대당 매출은 더 감소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이 안 되는데 차값 비싸서. 실제 돌아다니는 차량이 증가할수록 매출 감소로 인해서 진짜 돈 안 되는 사업에 멍청하게 돈을 때려 붓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필요 없냐? 이걸 우리 택시 기사들은 다 알아. 우리 기사님들은 뭐 다 알죠. 근데 이걸 이제 개인 택시 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택시가 좀 번호판이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으니까 망한다라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 이걸 사람이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알죠. 왜 그래요? 이게 단순히 운전만 손 타는 게 아니거든요. 운전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손님들, 뭐 진상들, 뭐 아니면 차 안쪽에 그냥 난장판을 피워놓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내 차고 운전하고 있잖아. 운전하고 있는데도 피해를 주고 이상하게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자체에다가. 그래서 다음에 타는 손님이 분명히 이게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는 손님들이 꽤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운전 일을 하지만 그 뒤에 치운다든지 뭘 정리한다든지 뭘 하죠. 다른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자, 근데 그건 운전이에요? 아니에요? 운전이 아니지만 사람의 손이 필요한, 손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쓰레기 어디 짱 박아놓고 의자를 뭐 이상하게 해놓고 아니면 막 엄청 더러운 상태로 뭐 더럽힌다든지, 아니면 더럽히는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닌데 굉장히 더럽히게 된다든지, 이를테면 좀 이게 뭐 경험을 거의 못하는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저는 이제 인천 많이 하면서 그 해수욕장 얘기했잖아요. 근데 왕산이나 그 해수욕장 올여름에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운행하면서 저는 이제 첫 해니까 해수욕장 운행은 손님은 많아요. 근데 차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솔직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운행해보고 그 뒤로 해수욕장 근처도 안 갔습니다. 콜 안 받았습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해수욕장에 놀았어. 근데 저기 숙소까지 가. 그러면 그 숙소까지 거리가 멀지도 않아. 그런 콜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 바닷가에서 깔끔하게 모래 사장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겠어요? 당연히 물에 들어갔다가 그냥 헹구고 이제 숙소로 가면서 택시 부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소금기 그 소금기 있고 그나마 샤워 좀 깨끗하게 하고 옷 갈아입은 손님은 고마워요. 근데 손님이 우리 마음 같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가 그냥 햇살에 그냥 말리고 물만 한번 끼얹고 샤워장에서 바로 그냥 택시 불러서 타는 거야. 슬리퍼에는 모래 가득 묻어 있고 질질질질 끌고 그거 타면 바닥에 모래 가득하고, 그다음 애 데리고 같이 타면 애에서는 물 덜 말라서 물 뚝뚝 떨어지고 있고, 손님 옷에도 소금기 있고 물 있고, 그게 일반 물도 아니고 소금기 먹으면 또 물이야. 그게 묻으면 마르면 깨끗하게 안 닦으면 시트 자리에 소금기 자국 그대로 있고, 그나마 좀 말려서 타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아직 옷 덜 말랐으면 타고 내리면 등받이에 그냥 물기 자국이 그대로 있고, 바닥에는 슬리퍼나 그 신발에 모래 그게 묻어 있잖아. 그게 그대로 그냥 바닥 매트 그냥 모래사장처럼 난장판 만드는 거야. 애들은 바닥에 안 씁니까? 애 아끼니까 이제 소파 위에 세워놓죠. 신발이라도 벗고 세워놓으면 고마운데 그냥 신발 그 모래사장에 막 장난치던 그 신발로 그냥 의자에 사이에 거기 세워놓고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또 멀리 갑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나옵니까? 아니요. 거기 근처에 그 펜션이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호텔이나. 그래서 끽해봤자 요금도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런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 손님들 좀 경험하고 며칠 경험하고는 내가 학을 떼고 해수욕장이 있어서 여름철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근처도 안 가요. 아예 그 콜을 받질 않아요. 그쪽으로는. 전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자, 생각해 봅시다. 뭐 이건 비단 좀 극단적인 것이지만 이런 걸 비롯해서 사람 손을 타야 되는 손님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타고 내렸는데 무인주행 택시야.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거 누가 정리해요? 누가 정리할 거예요? 다음 타는 사람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탈 것 같아요? 차 더럽지만 내가 치우고 타야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문 열고 더러워서 안 타겠죠.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손님들도 뭐 어디 쓰레기 버려놓는다든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커피 마시고 그 얼음 있는 것 그런 컵들 그냥 두고 내리는 손님들도 있고 쓰레기를 또 그냥 차라리 보이는 데 두면 되는데 구석에 짱 박아놓고 손잡이 안에 짱 박아놓고 그런 손님들도 참 많아. 가끔 보면 이제 밤에 하면 그냥 매트에 그냥 밑에 침 뱉는 손님들도 있어요. 네, 참 더럽죠. 참 다양한 손님들이 많아요. 일을 해보면. 근데 적어도 분명한 건 손을 타야 돼. 운전기사 손을 타야지 이게 다음 손님이 불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면 야, 이제 개인 택시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율주행 택시가 그냥 완벽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택시의 현실을 모르고. 근데 자율주행 저런 웨이모 같은 저런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서울에 돌아다닌다. 아니면 여기 인천이나 여기 깔려서 이제 돌아다닌다. 어떻겠어요? 다음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왔는데 너무 더러워. 못하겠어. 왜? 우리 일반 기사님이 있을 때는 뭐 쉴 겸해서 내려서 정리하고 뭐 쓰레기 치우고 뭐 어디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닦기라도 하는데 그건 기사가 없잖아. 최대한 돈을 벌어오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물론 그런 걸 페널티를 줄 수도 있겠죠. 카메라 달아놓고 아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더럽히면 뭐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손님 그렇게 하면 돈 안 버나? 거부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 손을 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기사님들, 그러니까 택시 안 하시는 분들은 야 자율주행 택시면 이제 손님들이 편안해하고 좋아하겠지라고 하겠지만 꽤나 많은 손님들이 타면 뭐해요?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문 열면서 빨리 가달래. 타지도 않았어 아직. 열면서 기사님 빨리 가달래 빨리. 그러니까 빨리 갈 거면 30분 전에 집에 오든지 잠을 좀 한 30분 적게 자든지 라고 말은 하지만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일부러 오바해서 밟죠.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노력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빨리 노력해서 빨리 갈 수가 도저히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빨리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님들이 딱 타고 천천히 이제 막 안전하게 다 끼워주는 그런 자율주행 차들 그 차를 선호할까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신기해서 타보겠지만 사람이 기사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했는데 타보겠지만 어떻게 돼요? 신호 다 지키고 정속주행 다 하고 저기 앞으로 200m, 300m 전부터 30km로 저속으로 천천히 원일인 보호구역 다 지키고 40km, 50km 다 지키면서 정속주행 고속도로 80km 다 지키면서 간다. 한국 사람들 그거 못 타요. 뒤집어집니다. 속이 터져요. 우리가 택시 처음 시작할 때는 정속주행하고 최대한 지키려고 하죠. 그러면 손님한테 너무 코사리를 많이 먹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정속이 뭐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최소한 정속 제한 속도보다 뭐 기본적으로 20km, 30km 이상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손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답답하고 우리도 돈 벌려면 빨리 가서 빨리 내려주고 다른 사람 빨리 태우고 또 계속 빨리 돌아야 되는데 그 정속 다 지키고 근데 이런 자율주행 차들은 100% 기기적으로 다 지킬 거 아니야. 그러면 200m, 300m 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에 없는 데가 없잖아. 거기에서 300m 전부터 30km로 저속으로 천천히 가면서 띵띵 경보 소리 다 들으면서 한번 가봐. 한국인으로는 못 타요. 못 견뎌요. 그냥 별점 테러를 하겠죠. 야 이거 너무 느리게 간다. 미치겠다 이거. 내가 지금 급한데. 라고 하면서 엉망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기술이 우리를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AI 같은 것들이에요. AI가 실제 우리 인간이 하는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징이 있어요. 뭐냐? 돈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돈이 되는 것들은 그걸 대체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와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으면 돈이 나와요. 근데 진짜 죄송하지만 환경미화원들 청소하는 거, 거리에 청소하시는 그분들, 그거 자율 기계가 청소하도록 무슨 대체를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력, 임금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때려붓고 로봇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길거리에 쓰레기 청소하는 줍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자율로 전환했을 때 그게 기존에 이미 굉장히 고부가 가치면 많은 돈을 연구 개발하고 투자해서 관리하면서 자율로 바꾸는 게 효과가 나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AI예요. 막 그림 만들어주고 뭐 하는 거. 기존이라면 그런 걸 누군가의 창작에다가 기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뭐 로고를 만든다, 간판을 만든다, 그림을 만든다 할 때 그게 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응? 근데 지금 어때요? 당연히 연구 개발 많이 해서 그걸 대체하는 식으로 빠르게 가버리는 거.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노동의 가치, 임금이 크지 않은 이런 택시 일이나 일반적인 뭐 평범한 노동 일에 이걸 자율로 뭔가를 대체한다,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거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그게 크게 뭐 효과가 없죠. 아니, 우리보다 그 임금이 더 싼 동남아나 뭐 인도 이런 데 택시를 자율주행으로 바꿔서 고작 얼마 벌겠습니까? 네. 그나마 임금이 굉장히 비싼 선진국에서는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참 지나야지 가능하고 결국 우리 세대에서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한 10년, 15년은 지나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때조차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율주행 뭐 차 뭐 이런 걸로 이제 개인 택시 다 망했어요. 그 망하기 전에 님들이 먼저 무덤으로 들어가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금 50대 60대이시면 그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현실화가 되고 뭐 개인 택시 기사가 모두 망하는 그 날이 오긴 오겠죠. 근데 그거 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무덤에 들어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돼서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폭락해서 그때 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라고요. 지금 사시라고요. 사보시면 사서 시작을 하면 내가 망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실을 아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자율주행 그 앵무새가 되는 거죠.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그 중간 과도기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십시오. 차가 1억 5천 2억이 넘어요. 이건 그냥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근데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예요. 테슬라는 저 웨이모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돈을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0조가 넘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겨우 몇천 원, 몇만 원 그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차를 뭐 몇 억짜리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미 들어간 그 뭐 수십조 단위의 그 투자금만 하더라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경쟁하던 크루즈가 있어요. 그 크루즈를 하던 데가 GM이에요. GM. 우리 한국에 GM 있잖아요. 그 GM의 미국 본사. 걔들이 역시나 똑같이 수십조를 투자하고 그 투자한 것 중에서 물론 이제 차량에도 쓸 수 있죠. 기술이니까. 근데 그 수십조를 투자한 크루즈를 포기한 거예요. 왜? 이걸 해서 성공하더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포기를 한 거죠. 얘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 웨이모는 구글 거예요. 네. 그나마 테슬라가 왜 현실성이 있냐면 테슬라는 이 차량에서 FSD라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사요. 그게 1,000만 원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차량 많죠. 강남에 가면. 그 테슬라에서 그 1,000만 원 결제를 하면 차량으로 소프트웨어가 전송이 돼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 업데이트 하듯이 전송이 되고 업데이트를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 기술이 바로 짜잔 차에 이용 가능해요. 이미 그 장치는 다 달렸어요. 차에.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는 아직 못 쓰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 내면. 아니면 그걸 월 비용으로 낼 수 있어요. 월 이용료로 내면서. 그걸 쓰면 이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뭐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못 가지. 주행하는 건 한 수백 킬로 주행하는데 핸들을 한 5번, 10번밖에 안 만지고 가요. 그러니까 집에 주차장에서부터 목적지 장소까지 가는데 핸들을 10번도 안 만져요. 수십에서 수백 킬로를 가는데. 이미 그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소비자가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차를 사는 거예요. 사고 거기에서 1,000만 원 돈 소프트웨어를 또 사서 까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현실성이 있냐면 이 차량도 지금 로보택시라고 웨이모와 경쟁하면서 미국에서 무인주행 택시를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사고 이걸 만약에 나중에 FSD가 한국에서도 되면 우리도 이걸 차값이 한 4천, 5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공차 시간 있잖아요. 우리 택시가 공차 시간이 가맹 기준으로 가장 높았을 때가 그러니까 실차가 가장 높았을 때가 80%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 특정 가맹에서 그들이 아주 소수였을 때 거의 뭐 복귀콜까지 다 연결되고 아예 그냥 차가 계속 다당으로 콜이 연결되면서 실차율이 80%, 그러니까 공차율이 20% 초반대였는 거예요. 근데 택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차 실차가 그냥 5.5 대 4.5 정도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주행하는데 55%가 손님 있고 45%가 손님 없는 이게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가맹으로 조금 올라가면 6대 4 정도예요. 한 62%, 63% 정도가 실차 손님이 있고 한 40%에서 30% 후반 정도가 손님이 없는 요 정도까지 가맹의 장점이 있죠. 근데 그 가맹의 장점도 지금 끝나가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도심에서 단거리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적을 거예요. 하지만 중장거리 위주로 운행하는 기사들은 공차 실차율이 5대 5라고 하더라도 자, 손님이 탔을 때는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내리고 내가 빈 차다. 그러면 손님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서 있을 때는 뭐 상관없겠죠. 근데 내가 손님이 많은 쪽으로 다시 이동하겠다. 뭐 이를테면 공항으로 그냥 한 방향으로만 운행한다라고 할 때 편도로 그냥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냥 이 기능을 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운영이 이미 미국에서는 우버 드라이버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 차로 테슬라 뽑아서 이 기능까지 쓰면서 적극적으로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운전 안 하고 손님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우버 앱상에서도 손님 많은 지역들 미국에서는 보이고 그다음 알잖아요. 어느 정도 운행하면 어디에 뭐 도심 중심지고 손님 많은지 알잖아요. 그럼 그쪽을 찍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쉬는 거죠. 피로도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율주행 가기 전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택시 기사들도 사실은 이런 차를 사는 형태로 갈 거예요. 왜? 그러면 공차 시간에 최대한 피로도를 낮추는 거죠. 쉬는 개념으로 그냥 앉아서 쉰다는 개념으로 보내고 손님 탈 때만 운행을 하면서 사실 수익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11시간 운전하더라도 피로도는 최대한 낮출 수 있겠죠. 삶의 질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 과도기에. 그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택시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 손을 타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중간 과도기 과정에 법적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돼요. 근데 저 무인주행 차량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전해요. 그래서 막 교차도나 이런 데서 아예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굉장히 소극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지해버리거나 멈추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차로에 서 있어요. 어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버리는 거죠.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기에서는 이제 쟤들도 사고가 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기능을 쓰면서 사고 나더라도 우리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과도기의 저 차량들은 돈도 안 되는 데다가 사고까지 발생하면 거의 최악인 거죠. 에이, 안전으로 조심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 미국은 여유 있게 그렇게 되는데 한국 어때요? 우리 기사님들 100대 빵 사고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100% 이제 피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와서 때려박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나는 이제 100%다 지켰는데 때려박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무인주행 택시라고 사고가 조심한다라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가 멍청한 애가 와서 때려 박아 버리는데 사고가 나는데. 그런 사고들도 꽤나 많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리면 결국은 그 과도기에 보험 같은 것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 차량도 관리해야 되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차가 사야 되고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람이 써야 되고 그게 효율이 나와야 되고 자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자율주행 택시는 죄송하지만 한 15년, 20년 이내로는 현실성이 없어요. 네.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저도 컨텐츠의 관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율주행 세상이 와서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그 자격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데 한 10번은 교육 받아야 될걸요. 10번 교육받고 한 10년 쪼다가 그때 겨우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폭락 안 하면 시간만 날리는 거죠. 차라리 그때 사서 미리 하다가 이제 5년 지나고 팔 때 돼서 그냥 파는 게 낫겠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자율주행 택시는 그냥 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 건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저기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알잖아요. 저기 마곡 강서 쪽에 가도 있고 그다음에 마포 저기 위쪽으로 가도 거기 방송국들 많은 거기에도 자율주행 시험 구역이라고 있고 그 외에도 서울에서 강남에서도 테스트 많이 했고 삼성동에도 많이 했고 서울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뭐 테스트 구간 해서 거기 차들 한참 많이 굴려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그 10년 동안 그 차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수많은 차들 어디 갔어요? 지금 인천공항 가도 자율주행 차라고 그거 사람 태우는 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거 옆에서 가서 보면 다 낡았고 녹 다 쓸어 있고 막 엉망이에요. 돌아다니는 거 같긴 하는데 뭐 제대로 뭐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도 오래됐거든요. 이미 뭐 한참 5년 6년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이미 10년 전부터 서울 전역에서 엄청 자율주행 테스트하고 지금도 강남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 지났는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큰 도로에서 차 없는 밤에만 해요. 그리고 골목길 들어가면 타고 있는 운전자가 해요. 아니 자율주행 차라며 그걸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조차도 골목길 들어가면 밤에 기사님이 운전하고 큰 도로에서만 밤에 사람 없는 그 야간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왜? 낮에는 자신이 없거든. 이 정도예요. 발전을 못해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복잡한 논현동 먹자골목 신사동에 그 먹자골목 밤에 막 들어가고 뭐 근데 콜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개인 자율주행 택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시험을 하면서 뭐래요? 사람 없는 데서 돌아다녀. 사람 큰 도로로 나와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리고 손님 타고 겨우 타고 그것도 아마 기사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태우겠죠. 태우고 다시 큰 도로로 나와서 자율주행으로 달린대. 달리다가 또 골목으로 들어가면 손님 내리는데 아니 다 그 빌라촌이나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들어갈 때 기능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한참 와도 이 상황이에요. 제발 좀 안 돼요. 자율주행은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허상이다. 안 된다. 감사합니다.